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 논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3부 6장 관혼상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지나야 하는 통과 의례, 지난번에 관과 혼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인식, 혼은 결혼식, 상은 장례식, 제는 추도식 또는 제사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관례라는 것은 자립을 의미한다. 그 자립이라는 것은 경제적 자립, 도덕적 자립. 그리고 이 관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나이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말, 행동, 여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하는 그런 통과 의례이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관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혼례는 전통적으로는 두 가문 사이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혼례의 전통 혼례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혼인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집안이 어떤지 이런 걸 봐야 하지, 재물만 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인생을 공유하는 가정을 부부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가정이다. 단순하게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인생을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통 혼례에 관한 동영상도 봤었죠. 이제는 관혼상제 중에 상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신종추원 민덕귀 후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신종, 이 종은 돌아가신 것, 마침 이거죠. 마지막인 상례를 신중히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조상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라고 여기선 얘기했지만, 이 귀자가 빠졌어요. 두터운 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뭐 취임식에 임하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첫 공식 일정이 그 현충원 참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조국에 헌신했던 그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가서 아주 바쁜 일정 중에서도 그 나라의 국립묘지를 찾아서 추모하는 것, 그 상대방의 그 상대방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배려죠. 그래서 상례는 이 그 상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함, 이것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나 돌아가신 부모가 지닌 뜻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을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분이 훌륭하게 지녀왔던 뜻이 있다면 그것도 이어받고 늘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면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애도하고 슬퍼한다. 그랬을 때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감화를 받고 그에게 마음을 준다. 그게 바로 민덕귀후이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화를 받으면 단순하게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를 따른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종추원이라는 거는 어버이에 대한 효심, 선대에 대한 노고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초상의 신중함, 제사를 통한 추모의식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요 부분이죠. 요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애통함 이런 것이 그 초상 상례의 본질이다. 뭐 화환이 그 조화가 몇 개가 왔고 막 복도에 가득 장례식장 복도에 가득 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통한 마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전에도 나왔었어요. 임방이 공자에게 예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제사상에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이것만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그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매끈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신종추원이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은 마치다, 다하다, 끝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걷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종이죠. 근데 동양에서는 마지막과 시작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종이라고도 하고 종시라고도 합니다. 그래 육아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아닌 이어짐.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뜻도 이어지고 생명도 이어진다. 라는 의미로 이어짐이라고 했고 남은 사람들에게 뭐 내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그 조상이 걸어온 길, 그 길에서 새로운 출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선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보니까 추기경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선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불가에서는 열반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선 선종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커다란 오류가 있거나 잘못 없이 잘 생을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선종이라는 말. 그래서 그 마침이라는 게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에서는 마지막, 시작 이게 완전 단절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인 상례 여기서 마지막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신중함을 다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상례에서 중요한 거는 애달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추모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 초상 상례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슬픔이 부족하고 뭐 격식이나 뭐 이런 게 넉넉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애통함이 있는 게 낫다. 그 슬픔이 중심이다.
그리고 제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같은 경우에는 산자가 중심이에요. 근데 경건함 없이 뭐 제사의 음식을 어떻게 했느니, 누구누구가 몇 주기에 참석했느니, 이런 거보다는 경건함이 있는 것, 그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게 그 신종추원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리고 근본에 대한 감사, 처음을 되돌아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동영상을 볼 건데요. 그런데 내가 이 동영상이 특히 이 그 3부 6장의 동영상이 소리가 좀 커요. 그런데 소리를 줄이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면 재물을 잔뜩 차려놓고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제를 올린다. 경건한 의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고 망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 주검을 수습하고 초상을 치르고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의식은 예법이라는 줄기가 관통한다. 한 인간의 급작스런 부재로서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경건하다. 상여가 나가는 길은 상주뿐만 아니라 상여꾼과 죽음의식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까지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조상 때 죽은 자를 장지까지 운반하던 제구인 상여는 조상들이 죽음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망자일에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예의가 바로 상여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 죽음의 문화에 영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일반 서민들이 상여를 타고 장지까지 가는 것이 사실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비록 양반처럼 임금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갖는 그 집은 이제 무덤을 전년집이라고 하는데 전년집으로 갈 동안에는 이 상여를 타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협의를 한 거죠. 누구나 우리 삶과 죽음은 함께 하니까 이 죽음의 문화를 우리가 죽어서도 상여를 탈 수 있게 공동으로 하나 제작을 하자.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바로 상여집입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사회 가치 기준으로 정립되면서 일상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주자 가례와 관원상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사례 편람은 한국식 전통 의례를 이끈다. 상례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망이 확인되면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였다. 오시 길동 자택별세. 이후 죽은 이의 머리와 팔, 다리를 바로잡는 수시를 행한다. 입, 코 등은 막고 손과 무릎 등을 묶고 혼니부를 덮어 기다린다. 이게 사자밥 또는 사자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 그릇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그 사자에게 주는 돈도 이렇게 세 개씩 다 있잖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사자 한 명이 이렇게 오는데 그 대체로는 사자가 세 명이 온다. 그래서 뭐 괴담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저승사자가 한 명이 왔을 때는 그래도 죽지 않지만 사자가 세 명이 오면 뭐 반드시 죽는다. 이런 괴담도 있죠. 음식과 신발, 노잣돈을 준비해
망자에게 저승길을 안내하는 저승사자를 위한 음식상도 마련한다. 상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여행렬로 망자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떠나는 마음을 담아 의식을 치른다. 자, 상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볼게요. 한국인의 아름다운 배웅 상여. 초상 때 시체를 장지로 운반하는 제구인 상여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특별한 장례 문화다.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던 꽃상여, 죽음과 대비되는 화려함이 유난히 돋보인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동등해지는 순간이 바로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화려한 상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의미가 숨어있다. 상여의 정식은 그야말로 다채롭다.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봉황과 용은 물론 각종 동식물이 상여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망자의 저승길을 함께 했다. 그 중에서도 상여의 가장 꼭대기에서 상여를 이끌고 가는 듯한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나무를 깎아 만든 장식물인 꼭두는 상여의 대표적인 장식품이다. 이걸 꼭두라고도 하고 목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상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망자의 외로움을 달래고 저승까지 가는 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악공부터 남사당패, 호위무사는 물론 신분도 종류도 각양각색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여 가장 꼭대기에서 맹수를 타고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망자를 저승에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현군의 시신을 운구할 때 썼던 남은들 상여에는 동자 차림으로 팔짱을 낀 저승사자가 서 있다. 청풍부원군의 상여에는 사자를 타고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있다. 동방삭은 전설 속의 인물인데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이렇듯 저승사자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모양은 달라도 저승길로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염원은 한결같았다. 대부분 학을 탄 선비나 산신령의 모습이 많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가 저승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순사가 그 어떤 존재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여에 단 목인조차 시대 인식의 소산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망자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저승으로 배웅하는 한국인의 특별한 장례 문화 상여. 그런데 상여의 행렬을 보면 본상여 앞에 작은 가마가 보인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상여의 행렬에는 본상여보다 앞장서는 작은 가마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을 운반하는 영여다.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와 혼백을 운반하는 영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상여 행렬인 것이다. 영여에는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상이 숨겨져 있는데 특히 지붕에 있는 연꽃은 망자의 환생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영여는 상여와는 달리 그 영혼을 집으로 다시 모셔온다.
이것을 반혼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있던 위패를 다시 집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지속이라 말하기도 한다. 매장 이후 탈상까지의 상장례 절차는 바로 혼을 위한 것이었다. 상여에는 이승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저승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나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여기는 목인박물관이에요. 이 목인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암동에 부암동에 있고, 여기 보면은 소장품 안내 이렇게 있죠. 소장품 안내를 보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사람 목인, 그 다음에 돌로 조각한 성물과 석인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목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상여 장식하고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상여 장식에 보면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될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예, 상여 장식도 이렇게 목인도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상례를 치르고 나면 제례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늘과 신에게 어떤 정성 어린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근원과 교류하려는 그런 어떤 의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기 조상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는 모든 존재에게 어떤 의례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사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 즉 보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 보본이고,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반시예요. 제사의 목적은 보본 반시인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그 늘 정성을 들이고 근원에 내가 그 감사와 그 보답하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보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크게 해볼까요? 보본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본당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본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항상 근원에 보답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도 이 말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제사를 내가 지내는데 조상이 여기 와 계신 듯, 뭐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흠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을 제사 지낼 때는 신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재물만 잔뜩 마련하고 자기는 그냥 술렁술렁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신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경우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사는 그냥 당일치기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제수 음식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이것을 준비하고 재료는 언제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후손들 같은 경우에 음,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술도 마시지 않고 뭐 마늘이나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먹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3일 전부터는 목욕도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게 바로 제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듯하다, 내 곁에 있는 듯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이입, 그 분이 계시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때 모자를 쓰시니까 진짜 뭐 멋졌어 라든지 아니면 조끼가 되게 잘 어울리셨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막내는 뭐 아버지의 손가락을 닮았어, 아니면 목덜미가 똑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는 공경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감모여제도예요. 감모여제도라고 했지만 사실 감모여제라는 말은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가 붙었어요. 그쵸? 이 도는 그림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감모여제도예요. 그리고 이 감모여제도는 대체로 그 사당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 휴대용 제사 도구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감모여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감모여제도가 언제 필요하냐? 뭐 사당을 짓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대체로는 사당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당을 짓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재난으로 사당이 없어졌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 벼슬자리, 수자리 이동으로 집을 떠난 경우, 여기서 수자리는 병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양 또는 피난을 갔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살아야 하는 경우,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을 경우, 뭐 여행을 제사 때문에 안 간다 이거보다 제사는 그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당에서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감모여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보통 이게 사당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당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감모여제도입니다. 여기 보면 감모여제도라고 써여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음식도 있고 초도 그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뭐 향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담까지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뭐 요새 하는 휴대용 제기 세트인데 이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챙겨서 산소를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나 혼자라도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자시의 제사를 모셨어요. 자시라는 거. 지금은 뭐 24시간이라고 24시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1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시가 제일 처음 하루가 시작하는 게 자시예요. 그 밤 11시부터 1시. 그래서 예전에는 11시 또는 12시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하루가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그 마음껏 재물을 흠양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 때문에 이때 제사를 지냈던 거죠. 왜냐하면 하루가 이때 시작하니까 11시,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12시간으로 했었죠.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시의 제사를 모셨고 그리고 이거는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시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성이 지극해야 신도 흠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첫 제사, 첫 새벽에 제사를 지내게 한 거죠. 물론 지금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그 제사 지내고, 각자 자기가 생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사 지내고, 각자 그 큰 댁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흩어지면 뭐 차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 생활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일찍은 8시 또는 10시 그 사이에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제사를 지낼 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수 준비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제물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그해 처음 수확한 거, 가장 품질이 좋은 거, 이런 것을 골라서 정갈하게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제사 또는 뭐 차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 좌포우해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조율이시 같은 경우에 어, 조가 대추, 율은 밤, 그리고 이는 배, 시는 감. 그래서 조율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동백서는 붉은색의 과일은 동쪽, 흰색의 과일은 서쪽,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좌포우해,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좌포우해 할 때 이 해자는 여이의 이 해자는 한자가 이래요. 그런데 아이의 이 해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혜와 젓갈이에요. 어떤 집에서는 그 식혜 밥알을 놓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젓갈을 놓기도 해. 근데 이거는 각자 집안의
그 내려오는 풍습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지역에서는 문어를 놓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문어를 놓을 수 없어요. 내륙 같은 경우엔 특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빵을 놓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빵을 놓는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이 이렇게 가득가득 차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추석 차례상 이 성경관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차례상의 기본은 이것이다.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뭐 이 정도이다. 그리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다. 너무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성묘는 그럼 언제 하냐? 차례를 지내고 성묘 가는 집도 있고 차례를 지내지 않고 그냥 성묘만 하는 집도 있어요. 이거는 가족의 논의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우리 집도 어 설과 차례 그러니까 설과 추석의 차례를 다 10년이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어 그 설과 추석의 차례를 처음에 설 차례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짜하고 그 차이가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애고 그냥 산소를 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추석도 2년 전부터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냥 산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족들이 의논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전부 치느라고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인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이 그래도 저는 있어야지 하면은 뭐 전을 놔도 되죠. 그리고 튀김을 하는 지방도 있어요. 그 튀김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집안에 따라서 집안이 의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동백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편하게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사진을 놓는 집도 있고 지방을 쓰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놓는 게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진을 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추석은 송편을 놨죠. 그쵸? 송편을 놨습니다. 그리고 설 같은 경우에는 떡국을 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그 자손들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해요. 어, 제사에 중요한 거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그런 마음을 다하는데 그런 데 있는 것이지 가난한데도 막 그 제수를 많이 준비하느라고 자기 형편이 무너지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더욱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는 시제가 있고 기제사가 있고 차례, 한식 이렇게 있는데 시제는 공동의 조상을 함께 모시는 합동제사예요. 그 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내가 무슨 파이다 라고 하면 그 공동의 조상을 함께 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는 이 기제사예요.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차례는 아주 그 추석과 설이 대표적이죠. 간소하게 명절에 지내는 것. 그래서 보통 설과 추석은 제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차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몽요결에서 그 율곡 선생은 차례나 제사의 목적을 화와 경에 두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 간의 화합, 조화,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경심 없이 그냥 날이 됐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의 의미가 없다. 후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소식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본질 없이 형식에만 얽매이면 거추장스럽고 힘든 노동 그것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가족들이 화목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제사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가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볼 건데 짧은 것들 몇 가지를 볼 텐데 여기 보면 가가레라고 돼 있어요. 집집마다 제사의 풍경은 다르다. 그 집집마다의 예절, 집집마다의 예의, 그게 바로 가가레인 거예요. 그 가가레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아름지기 전시에서는 우리의 전통 제사 문화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로는 과거의 전통 제사를 현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되 또 현대사에 필요한 그런 제사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1인 가구가 뭐 25% 이상이고 또 아파트에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아파트에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제사의 모습도 고민해보고 또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사의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고민했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펼쳐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에서 고민하는 거는 과거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가장 현대에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풀어보는 거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대적인 제사 상차림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사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되 또 가장 현대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차린 현대 제사상은 옛날에 그런 상차림을 조금 벗어나서 한 번 차렸을 때 또 그릇에 옮기지 않고 그 상을 그대로 제사를 지낸 후에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 형태로서 한 그릇에 3가지 정도 모아서 형식을 탈피한 그런 상차림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음식을 하면서
재료를 구할 때부터 좋은 재료 그리고 싱싱한 거를 구해서 손질을 하고, 손질을 할 때도 정성스럽게 밤을 하나하나 깎고 소박하지만 이거에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으니까 하나하나 너무 귀해서 어울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잘 차린 상 같은 경우는 코스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어하고 생선, 문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코스로 에피타이저로 얇게, 물론 여기서는 전복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이 그 자신이 지방에 따라서 또 다를 때고 또 손질하는 모습, 상 차리는 모습은 전문가니까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참고할 수는 있는 거죠. 점여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 요리는 찜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고기 메인 요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물이랑 해가지고 밥이랑 해가지고 식사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과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앞전에 이제 마른 안주 포란 이런 거는 식전에 이렇게 주전부리로 먹을 수 있어서 지금 잘 차린 상 같은 경우는 차리고 나서의 후손들이 먹기가 이렇게 코스별로 먹기 편하게끔 만드는 것도 포인트이긴 합니다. 사실 제사라는 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다하면 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여 있다면은 차리기도 어렵고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사를 좀 새롭게 풀어보는, 그리고 이번 전시에 오셔서 이렇게 제사라는 게 간단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차림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담고, 그래서 제사가 우리 현대 삶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그 제사 상차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제사를 과거의 전통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돌아가신 부모에게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차림으로 와서 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가레라고 써 있죠. 사실 제사라는 게 유교 사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관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삶의 영속성의 측면입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불천이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2대까지 제사 지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4대,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증조, 고조 이렇게 4대를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라의 공이 아주 크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인품이나 학덕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분들은 계속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는 거죠. 이제 뭐 그 후손들이 자기에게 4대가 되면 또 5대가 되면은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그렇게 인품이 뛰어나고 공이 있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불천이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덜렁 어디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오고 또 이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측면인데 사람이 여기 보면 차종손하고 돼 있잖아요. 이제 태기 선생 가문에 종손이 있고, 근데 이치혁 선생의 아버님이 종손이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치혁 선생이
이제 종손이 되는 거죠. 차종손 그러면 다음에 종손이 될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 성리학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 생각 이런 것도 다 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100년 정도는 적어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그래서 사대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전통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제사는 다른 집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끼리 다 만들어서 다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적은 시간에 마음 정성으로 이제 지내는 게 저희 그 집안 내력이고 이 다음에 어느 세대인가는 제사 지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간소하게 마음으로 지내라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는 간편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나물 반찬 그 제사 음식 해서 올릴 때 우리가 나물 반찬 3종류를 하는데 그 색깔로 보면 흰색 계통, 푸른색, 또 검정색인데 그게 뿌리, 줄기, 잎사귀 그 옛날 어른들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저희들한테 꼭 시금치부터 먼저 그 갖다 제사상에 올려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의 주인공들은 새싹들 너희들이야 해갖고 그 저희들이 꼭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랬죠. 이제 된장 간장은 옛날부터 우리가 씨간장, 씨된장 해가지고 그걸 남겨놨다가 새해 담는 그 된장 간장에 대박음 그 종균을 그대로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맛을 매년 똑같이 유지했던 거고 옛날에는 그 모든 집안들이 장독대가 다 소중히 갖고 있어가지고 그 부식 창고 장독대에서 나오는 장류 그 소스를 갖고 모든 음식을 재료로 삼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끔 이제 궁중 떡볶이 떡 전골로 제사 음식도 가끔 올릴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간장으로 만드는 거. 퇴계 선생님 댁에서는 전통적인 제사의 어떤 관념이나 의미를 최대한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퇴계 선생님의 그 유지로 제사상 간소하게 차려라라는 유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밀과는 쓰지 말라는 것. 유밀과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그런 유언이 있었고 포가 보통 다른 집을 보면 제사상이 이제 제사상 신주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데 그 퇴계 종가에서는 중간에 포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퇴계 선생의 이제 그 손부시죠. 안동건 씨 손부가 혼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끝에 있는 포가 치마자락에 걸려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포를 중간에 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멀리서도 다 오셔갖고 다 모여서 성대하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그 너무나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텐데 좀 그 등한시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행이란 굉장히 힘든 피곤한 일인데도 여행은 잘 갑니다. 그거는 그만큼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가는 건데 제사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만큼의 어떤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어떤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는 자손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사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뛴 물가 때문에 차례상 준비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 예법을 지키는 종갓집들의 차례상은 오히려 소박하다고 합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종갓집 차례상을 김민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퇴계 이황선생 종가의 설 차례상입니다. 배와 사과, 귤, 대추와 밤, 적 한 접시, 포와 떡국이 전부입니다. 평생 검소함을 실천했던 선생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전통 예법을 그대로 따르는 종갓집 차례상은 정성과 이해를 다하되 간결함이 핵심입니다. 보통의 제사상보다 가짓수는 훨씬 적지만 정갈함이 돋보입니다. 자기 형편껏 정성을 다하라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뿌리를 생각하고 근본을 생각하는 돌아가신 분이 중심인 기제사와는 달리 남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지내는 차례. 간단히 음식을 갖춰 조상께 예를 올리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법 참고서 사례 편람에도 명절에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사용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세세한 규칙은 없습니다. 예라는 것이 보면 형식의 의미기보다는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본질, 예의 본질은 바로 이제 사치가 아니라 검소함이라 그랬습니다.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 세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옛 선인들의 소중한 덕목일 것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제사는 기일 전날 밤에 지내고 4대 봉사, 즉 고조까지 8번을 모시는 게 전통의 방식이죠. 그런데 일반 가정은 물론 종가에서조차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종가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지냅니다. 퇴계나 서예 선생처럼 명망 있는 조상에 대해 후손 대대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자 종손의 최대 의무이기도 한 이 제사는 기일 전날 자시, 즉 밤 12시 전후로 지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불천위 제사 173개를 조사해봤더니 전날 밤이 아니라 기일 오전이나 저녁에 지내는 사례가 87곳으로 딱 절반이었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아예 공휴일같이 다른 날로 옮긴 사례도 17곳,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단지 66곳, 전체 종가의 3분의 1 정도만 자시 봉행을 유지했습니다. 그 예법 지키느라고 현대 생활을 일부 희생을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소화한다고 예법을 너무 벗어나 버리면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불천위 내외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고 이를 합쳐 한 번만 지내는 합사도 49곳. 이게 불천위 내외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내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합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치나요? 할아버지한테 합치나요? 또는 할머니한테 합치나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분이 뭐 여기서는 불천이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가 오래 만나본 분을 위주로 합쳐도 된다. 할아버지는 내가 1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뭐 이런 동안에 늘 내 옆에 계셨다 하면 할머니 기일로 제사를 합쳐도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의논해서 하는 거죠. 그래도 각각 제사를 지낼 거야.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합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가족 간에 의논해서 그리고 그 합치기 전에 이제는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나 됐습니다. 4대 봉사, 즉 고조까지 지내는 전통도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종가 169곳 가운데 10곳은 3대까지만, 31곳에서는 2대까지만 지내고 그 위로는 제사를 없앴습니다. 어떤 정신의 계승에 초점을 맞춰가야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단절이라는 시류를 따르라고 했던 퇴계 선생의 말처럼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종가의 제사도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간소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를 맞아 각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퇴계종택의 설날을 조동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퇴계종택에 내리쬐는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물에 가을달이 비친 것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다는 추월 한수정 사랑방이 설을 맞아 일가천척으로 붐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는가 하면 어린 꼬마에게 주는 세뱃돈은 마음의 정입니다. 사당에 모셔진 위패를 옮기고 차례상을 준비하지만 퇴계 종택의 차례상은 전과 과일, 떡국, 소량의 고기 등으로 소박하고 검소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내가 내 상이니까 모신다 뭐 하면요 그건 그만인데 제사에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한다 하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심합니까?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가난을 즐겼던 퇴계 선생의 삶이 이어져 오는 듯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술과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의 소중함과 이제 훌륭함을 겪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사는 조상의 덕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종손의 가르침이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 제사가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 하는 교육이고 정치고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때마다 수십 명을 접대하고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종부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오늘날 종가를 지켜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추석이기도 하지만 전통 서원에서는 가을 제사를 지내는 날, 중정날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에선 우리나라 서원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술잔에 올리는 제관, 즉 초헌관을 여성이 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산서원의 사당 상덕사의 문이 열리고 서원 제사인 향사를 이끄는 초헌관이 가장 먼저 퇴계 선생의 위패에 술잔을 올립니다. 올해 초헌관은 사모관대의 관복이 아니라 족두리와 고운 당의를 차려입은 여성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9개 서원을 10년간의 노력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주역 이배용 한국의 서원 보존 통합관리단 이사장입니다. 그 쾌거를 퇴계 선생께 다시 잔을 올리면서 구한다 하니까 아주 가슴 벅찬 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서원의 역사 근 500년 동안 여성 초원관이 향사를 주관한 건 이번 도산서원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례복의 모양, 색깔을 정하는데도 무려 9달 동안 고증과 자문을 거쳤습니다. 성균관의 작헌예라든가 종묘 제례에서의 여성 집사들이 현재 당의를 사용하고 입고 있다 그래서 거기 따랐고, 도산서원의 초헌관은 매년 수많은 추천인물 중에서 덕행과 학행, 공적 이 세 가지를 따져 선정합니다. 여성을 초헌관에 임명하도록 한 파격은 다름 아닌 서원 운영위원장이자 퇴계 종손인 이금필 옹의 추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집만 잡고 버리면 안 됩니다. 퇴계 선생께서도요, 시종을 따라라, 세상을 사는 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산서원은 지난 2002년 서원 최초로 사당의 위패에 절을 하는 알묘를 여성에게도 허용했고 2009년부터는 새벽 1시에 하던 제사를 낮 시간대로 바꾸고 또 3일간의 일정은 2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여성 초혼관까지 유교 문화의 현대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동체도 늘 변화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고인물이 돼버리고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제 퇴계 집안은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던 거를 계속 볼까요? 여태까지 봤습니다. 예. 가족들이 화목하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조상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리고 단기로는 4358년, 그리고 불기로는 2569년. 그런데 뭐 서기, 단기, 불기, 서기는 뭐 지금 쓰는 거고 단기와 불기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공기라는 것도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자 탄생하고 지금 서기 2025년 이걸 더하니까 2576년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쓰는데 사실은 이 공기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성탄절 또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것처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낯선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문화 전반,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전반에 유학이 깊숙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동시에 멀리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공자가 태어난 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죠. 그리고 공자를 추모하는 제사 석전에서는 여전히 공기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권에서는 공자를 통해서 비로소 그 문명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의미, 존경의 의미로 공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올해에 비천당 앞에서 열린 석전대제에서 8일무를 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여기 보면 여기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스크린에 보면 공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기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열리는 석전에 대한 그런 그 안내를 봐도 여기 공기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얘기하면 공자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그렇게 공기라고, 아니 유학이라고 쓰죠. 이런 공자의 경우에 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공자 제자인 자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 같은 경우에 일상의 충실함, 그런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그 귀신이나 죽음이나 이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 그거를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번지가 있어요. 지혜를 물었어요. 그 제자가,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데 힘을 쓴다. 그리고 신을 공경하지만 멀리 한다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거. 여기 보면 미지의 세계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로 같은 경우에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죽음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에 대한 중요함, 그것을 공자가 다시 얘기를 한 거죠. 뭐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심을 갖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그 귀신을 섬기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늘 공자는 일상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입세 얘기를 했었죠. 육아에서는 입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요런 면에 다 드러나죠.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그게 공자가 강조한 측면이에요. 지혜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라는 것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적절한 선이 필요한 것처럼 귀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사를 지낼 때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사람으로 해야 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사는 거, 그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삶도 역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충실히 여겼던 그런 삶이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관운상제는 통가의례예요.
관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되는 책임, 기대, 이게 있는 게 관례이고, 혼례 같은 경우에는 두 집안의 결합,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계승의 의미가 있다. 상례와 제례 같은 경우에 상례는 슬픔이 강조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제례는 공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상에 내재된 유학의 가치를 관혼상제, 이런 통가 의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설, 차례 및 제사에 대한 OX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잠시 멈추고 이거 OX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잠시 멈춥니다. 다시 돌아왔습니까? 다 풀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명절 차례상은 제사상처럼 성대하게 차려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X입니다. 이거 뭐 제철 과일, 음식 요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설 차례상 같은 경우에 떡국, 그 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송편,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기일제, 그러니까 기제사를 얘기합니다. 기일제를 지냈으면 명절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뭐 제사는 아니에요. 오인데 그 제사가 아니라 차례만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차례만 지낸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종류와 위치, 가짓수는 정해져 있다. 아니다. 집집마다의 관례, 가가례라고 얘기했었죠. 가가례대로 하면 된다. 전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름 쓰는 음식을 뭐 모두 다 올려야 한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상에 조상이 생전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뭐 이런 전혀 쓰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바로 후손들이 먹을 수 있게 뭐 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다면, 뭐 피자를 엄청 좋아하셨다. 그럼 피자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육개장을 좋아하셨다. 그러면 기제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니까 육개장 올려도 되죠.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려도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격식, 홍동백서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제사를 지내준다면 나는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그리고 커피, 가끔 바닐라 라떼,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거 뭐 그다지 별로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내 후손이 좋아하는 음식 뭐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차례나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맡아야 한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선배네 집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서 4명인가 그분 댁이 5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전을 해오고 누구는 갈비를 해오고 누구는 뭘 해오고 이렇게 해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 거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예전부터 있지 않았어도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제사를 돌아가면서 맞는 전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자도 제사상에 술을 올릴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종가에서는 그 제사 때 반드시 두 번째 술잔을 맏며느리한테 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거는 제사상의 기본이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여행을 가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건 예법에 어긋난다. 아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간무여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책공장이라고 이 책공장은 1인 그 출판사인데 여기 이분이 올린 글이에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오래 키우던 개가 있어요. 그 노견이라고 하죠. 나이 많은 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근데 매년 아빠 제사는 근본은 없고 아빠만 있다.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근본은 없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그 뭔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런 근본 없는 집안 할 수는 있지만 돌아가신 내 아버지는 여기에 오롯이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요. 제사상에는 아빠가 좋아한 초콜릿, 삶은 옥수수, 연어초밥, 월병, 새우장, 육개장, 사발면, 그리고 찡이를 안고 있는 사진. 여기 보면 병풍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개장이 있는데 자개장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뭐 제기를 마련했다 보다도 여기 색깔 맞춘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쵸? 산게 많으니 준비할 거 없고 아빠 얘기하며 깔깔웃고 근본 없는 제사상 차리고 행복했다. 이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 사실은 근본이 없다고 이분은 얘기했지만 가장 본질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삶은 옥수수 했는데 나 하나 더 하면 떡볶이 플러스 삶은 옥수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목인 꼭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